자, 다음 판결입니다. 자,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청중들 앞에서 한 연설 중에 자, 같은 피해자라 했죠.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하고 모두 또 같은 피해자죠. 이단성에 관련된 부분 관련했을 때 여기서 모든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청중들 앞에서 한 연설 중이라는 부분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죠. 이 부분이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치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에서 이단성 관련으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제가 전 시간에 작물죄하고 절도죄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쭉 내려와서 자, 이 밑에 판례도 출제가 잘 되는데요. 여기는 작물죄죠. 근데 여기는 강도죄입니다. 그래서 작물죄와 강도죄는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사서명 위조죄. 자, 문서 위조죄 속에는 사서명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 위조할 때 사서명 위조는 밑에 보면 일시, 장소 등등 수단, 방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또는 이것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밑에 부분도 읽어보시고요. 자, 요 판례도 출제가 좀 잘 되는데요. 상해죄 부분과 집단 흉기 등 협박죄는 좀 다르죠. 내용도 약간 다르고요. 여기는 집단 흉기 등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 상해이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내용이라든지 행위 태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죄질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자, 인근 소란입니다. 그리고 폭처법상의 집단 흉기 등 상해입니다. 앞에 거와 마찬가지죠. 여기도 인근 소란과 집단 흉기 등 상해는 죄질에도 차이가 있고요. 수단상 태양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 다르다는 겁니다. 피해자 역시 다르죠. 여기 보면 이 집단 흉기 등 상해죄는 피해자 신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인근 소란 행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피해자가 이웃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 역시 달라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주 소란과 흉기 협박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자, 비슷하네요. 자, 비슷한 것들은 묶으시고요. 자, 내려와서 과실과 고의 다르죠.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이고요. 고의는 인식과 의욕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건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밑에 보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음, 자, 피고인이 가백에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필로폰 0.3g이죠. 내용물입니다. 내용물을 준 것이고요. 밑에 부분은 대금을 준 거잖아요. 대금을 편취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물을 준 것과 대금을 편취한 부분은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면 여기는 비자금 사용이고요. 여기는 비자금 조성입니다. 사용과 조성은 좀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고, 자, 유명한 사건이죠. 이태원 사건인데 예전에 뭐 영화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갑을 찔러 살해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하수구에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부분인데 지금 범행 장소도 달라요. 여기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이었고 여기는 하수구였고 그리고 여기는 피해자 역시 다르죠. 여기는 피해자를 살해한 부분이고 여기는 칼을 갖다 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자,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부분과 조세 포탈도 내용이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 부분과 횡령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안 된다. 자, 다음 2개월 내라고 하는 부분.
자, 2개월 내에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했다는 부분, 그리고 7개월 후에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다시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2개월 내와 7개월 후는 지금 일시 등이 다르죠. 일시라든지 이런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요. 합의금을 교부하다 보관하던 중 횡령했다. 밑에 부분은 편취했다는 부분도 동일성이 없다고 봤고요. 횡령했다, 배임증죄에 공여를 했다. 좀 다르죠? 권리행사 방해와 절도죄도 다르죠. 절도죄는 타인 재물이고요. 권리행사 방해는 자기 소유 재물입니다.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다르죠. 자, 토지거래 허가 없이입니다. 허가가 없다는 부분과 해제할 것처럼 긴망했다는 부분도 그 내용이 약간 다르고요. 영업으로 성매매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했다. 성매매 제공되는 건물 제공. 이 부분과 성매매 알선은 역시 약간 다르죠. 독립된 가벌적 행위다. 별개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기소를 해야 된다는 걸 봤습니다. 공소장 변경할 게 아니라 따로 각각 공소 제기해라. 무자격자 안마와 성교는 다르죠. 그래서 안마와 성교는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안 된다. 제3자가 뇌물 공유한 부분, 이건 뇌물 공유인데요. 여기도 뇌물 공유지만요. 이건 제3자가 공유한 부분이고 이것은 본인이 직접 공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3자냐 본인이냐 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고 봤습니다. 상표법 위반과요.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된 법률 위반죄는 좀 다르죠. 자, 무등록과요. 무등록 석유 판매와 이건 석유 판매잖아요. 석유 판매와 밀수입품 알선과는 좀 다르죠. 소방법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 다릅니다. 자, 사기죄와 강제집행 멘탈 또는 배임 다르죠. 행위 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성도 인정할 수가 없다. 자, 사기 분양으로 인한 사전 분양으로 인한 주택건설척지법 위반죄, 그리고 상습적 분양 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기죄 부분 다르죠. 뭐 어디 조금이라도 공통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동일성이 없다. 여기도 사전 분양 나와 있네요. 주택건설척지법 위반죄, 여기도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 사기죄 비슷합니다. 묶을게요. 자, 배임과 사기 다르고요. 약사법 위반과 보건범죄 단속 다르고요. 자, 그리고 실거래 금융 금액으로 신고한 얼마입니까? 이게 5억 4천인가요? 차액인 얼마를 뇌물로 수수했다는 부분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필요로 하여 뭐뭐 했다고, 이것도 뇌물 수수인데요. 여기는 차액을 수수한 부분이고 여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 관련된 뇌물 수수입니다. 그래서 뇌물 수수라는 건 맞지만 약간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공소장 변경이 안 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다음 판례도 보면 자, 두 번째 줄에 폭처법 위반을 하면서 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죠. 그리고 밑에도 보면 폭처법 위반이라고 해서 단체 등의 공동 강요가 나와 있는데 이 구성활동과 공동 강요는 구성요건이 약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서 자, 공소점 변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의 최신 판례입니다. 자,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입니다. 자, 공소장 변경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땡땡. 자, 피고인의 이 방어권 보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자, 판단 기준을 보면 자, 우리 학설은 자,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이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면 그렇다면 변경 없이도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해서 가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갖고 따지시면 됩니다. 자, 판례 봅니다. 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했죠. 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을 때에는 굳이 공소장 변경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권으로라도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범죄 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변경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만으로, 즉 가볍지 않대요, 사안이.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직권이라도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자, 그 사실도 이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즉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면 그때는 법원이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쵸? 변경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소장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 기준이 뭐다? 그렇죠.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면 그딴 거 안 해도 바로 직권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면 그때는 변경을 요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이 부분 이런 것들 받으시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안이 가볍지 않아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해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면 변경되어야 하는데, 근데 사안이 가볍되지 아니해서 변경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건 정의와 형평이 반하는 것이겠죠. 그때는 직권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봅니다. 여기도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대요. 자, 그렇다면 법원이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했다. 이건 직권이란 얘기죠. 직권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불거불리에 위반되지가 않는다. 여기도 불이익을 따졌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이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1번, 즉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된다는 점. 그렇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일성 인정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점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느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종합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자, 그리고 공소장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 법조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거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그럴 때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즉 불이익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장 변경하지 않고 직권으로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갖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갖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법원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친고죄나 반의세 불벌죄가 아닌 범죄, 즉 다른 범죄죠. 다른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떨 때?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을 때. 여기 나와 있죠.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라도 이것이 인정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논리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친고죄나 반의세 불벌죄가 아닌 죄를 친고죄라든지 반의세 불벌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어떨 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을 때,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법논리는 마지막 줄에는 마찬가지로 친고죄, 반의사 벌벌죄도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자,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자, 여러 개일 때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검사에게 먼저 물어봐라 이겁니다.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제에 관련된 성명을 구해서, 즉 검사에게 물어봐서 보완하게 한 다음에 그때 심리 판단에도 늦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떨 때?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일 때는 성명권을 행사해 봐라. 이런 누구에게? 검사에게. 자, 그런 것들 좀 받으시고. 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끊고. 자, 단순한 일시, 장소, 수단에 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여기 명백한 5개일 때에는 그때는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봤고요. 일단 끊고요. 그 밑에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죠. 이건 뭐 당연한 것인데,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다른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데, 즉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그쵸? 거쳤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위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더욱더 강화시킨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서도 함에도 충분한 것을 거쳐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 방어권을 더 강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고 봤어요. 최근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